자, 이어서 이제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좀 전에 제가 2편에서 마지막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퇴사를 하더라도 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원방지 의무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과연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가 어떤 건지, 즉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아래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위에 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3번이라고 적혀 있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해고라던가 권고사직 같은 거를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뭐 권고사직이란 뜻이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병원에서는 해당이 되는 건 많지는 않아요. 보통 뭐 권고사직을 일반적으로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래 사유를 보시면 26번이라고 되어 있죠. 26번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 그리고 가운데 추가로 볼게요. 업무 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제 해고를 한 거예요. 만약 근로자가 크게 잘못을 해서 해고를 하는데, 제가 2편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는 감원 방지 의무에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려금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징계 해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징계 해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로자가 업무 능력이 너무 미숙해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즉 감원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마 반드시 정확히 보지 못하셔서 장려금을 회수당하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징계 해고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징계 해고 정도에 해당한다면은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려금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지만, 징계 해고 정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단순 업무 능력 미달 같은 정도, 이 정도의 근로자 귀책 사유다로 하면은 권고사직으로 해고하시게 되면 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구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청 방법. 자, 어떻게 그럼 신청을 하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채용하고 1개월 정도는 지나야 돼요. 채용 한 달 정도 이후에 뭐 이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뭐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하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제출 서류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6가지가 있네요. 1번부터 5번까지만 필수 서류예요. 1번부터 5번까지만 필수 서류지만 6번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같이 적어놨고요. 자, 1번 보시면 뭐 지급 신청서, 제가 이 블로그에는 전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도 당연히 있겠죠. 사업주 확인서, 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그리고 임금 지급했다는 증빙서류, 지원 대상 확인서는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워크넷에 들어가서 출력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의미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보통 그걸 같이 보내시게 되면은 이제 고용센터에서도 서류를 검토하는데 좀 빠르게 검토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같이 제출하는 게 용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청서를 제가 올려놨죠. 지원 대상 확인서를 어떻게 프린트를 하는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에 있는 그 사진 그대로예요. 그래서 보시면,
워크넷에 들어가시고 나서 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뭐 특별 고용 촉진 지원금 지원돼서 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직원 본인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확인서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Q&A를 이제 제가 조금 작성한, 첫 번째 건 제가 작성한 거고, 나머지는 가이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건 궁금해 하시겠다라든가 실제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경우를 추려서 적어 놓은 내용이니까 이것만 보셔도 웬만큼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만든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그 직원 3명이 있는 상태에서, ABC라는 직원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직원이 들어왔죠.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 이 네 번째 직원 D가 입사를 하고, 이후에 다섯 번째 직원 알파벳 E가 이제 추가로 입사를 한 경우에 가문 방지 의무는 어느 직원이 해당이 되나요? 이 경우 이제 가정을 하나 하면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 근로자는 D 한 명뿐인 경우, 제가 아까 예시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직원 A, B, C, D 4명만 가문 방지 의무가 해당이 되고, E는 제외가, 다섯 번째 직원 E는 제외가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입사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그리고 이후 6개월간 가문 방지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Q&A로 들어가면,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뭐 6개월만 지원된다고 하니까 근로계약 기간도 6개월짜리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은 그냥 뭐 실제로 사업주랑 채용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6개월만 근로계약을 하시고 나서 추후에 이제 다른 근로계약을 또 추가로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그거는 원장님과 근로자 간에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위에 거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6개월간 지원이 되지만은 그 이후에도 만약에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이제 1년치를, 최대 1년치를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Q&A가 되겠죠. 만약에 이 장려금,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안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국가에서 받고 있는 장려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려금들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같은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이제 꽤 큰 장려금을 만약에 받게 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고, 혹시라도 받았으면은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즉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 받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추고,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것들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다는 내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Q&A를 보시면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이거는 제가 장려금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환수되지 않는 사유가 되겠고, 한만하지 예시를 보면, 만약 6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 개인 사정 퇴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할 계산되는 게 아니라 4개월치만 지원이 받으실 수가 있다는 되겠고요. 자, 마지막 Q&A를 보시면은 일괄 신청도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